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렉트라 발표를 할 김민우입니다. 이 논문이 생각보다 되게 짧고 참고 문헌 뒤에 제외하면 한 10쪽 정도밖에 안 되고 내용도 막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아마 좀 빨리 끝날 것 같고요. 일단 이 모델 이름이 일렉트라고 부제를 보시면 Pre-training text encoders as discriminators rather than generators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모델이 어, 예측 생성 모델보다는 이 분류 모델에 기반했다는 것인데 왜 이런 부재를 갖게 되었는지는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델에가 예측 생성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너레이팅 하는 부분도 있어서 결국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도 학습을 시키고 제너레이터도 학습을 시켜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소타라고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일렉트라 말고 현재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마스킹을 하는 모델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버트가 그러하고 그래서 그러한 모델들은 마스크를 노이즈로 보고 그러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전체 코퍼스에서 대략 15% 정도를 랜덤하게 골라서 걔네들한테 마스크를 씌우고 그 단어가 실제로 뭐냐고 예측하도록 시키는 게 현재 소타 모델들인데 그러한 모델을 이 논문에서는 제너레이터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스킹된 부분에 들어갈 단어를 만드는 모델이다 라고 본 것이죠. 근데 저자가 지적한 문제는 중복을 포함해서 전체 단어의 15%만을 예측하도록 학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킹은 15%의 단어에 대해서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15%가 아니라 100%로 확장시켜 보자 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전체 단어를 전부 다 마스크를 씌우고 그 단어가 뭐냐고 예측하도록 하는 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아예 새로운 어, 문장을 창작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100%를 다 마스크를 씌워버리면. 그래서 전체 단어에 대해서 학습시키는 거는 조금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일렉트라라는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버트 같은 이제 모델로 프리트레인된 이 제너레이터에서 이제 마스킹된 단어, 이제 마스크를 뭐 하고 마스킹된 단어를 제너레이팅을 하게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예측된 문장이 가운데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체 단어에 대해서 이제 모든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일렉트라든 각 단어가 실제 오리지널 단어인지 혹은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잘못된 이제 예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인지를 분류하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인코더가 이제 단어 임베딩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뭐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은 아니라 결국에 이제 제너레이터도 이제 파인 튜닝을 거치면서 다시 학습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보다시피 이 모델에서는 당연히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 아까 부제에서 나타났다시피 제너레이터보다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기반하였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게 이제 이 일렉트라의 이름에서도 그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각각의 보시면 토큰이 바뀐 건지 안 바뀌는 건지 분류하는 인코더를 학습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표는 일렉트라와 이제 여타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신 이 점선 박스가 있죠. 왼쪽에 점선 박스가 있는데 이 점선 박스 부분을 이렇게 왼쪽에 확대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렉트라는 보다 적은 학습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낸다라는 걸 그냥 나타낸 표이고요. 네, 일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학습을 할 때 사실상 두 개의 모델을 어, 한꺼번에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한 에폭당 학습 시간이 좀 길다곤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에폭수는 적지만
그 한 독당 학습 시간은 좀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델을 좀 더 뜯어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은 두 가지의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너레이터 부분을 G,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을 대문자 D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이때 제너레이터는 소프트맥스 기반인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이제 XT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EXT, 요 EXT 부분이 단어 벡터라고 보시면 되고, 요 볼드 처리된 X가 있는데, 이 HX 부분은 이제 컨텍스트에 대한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학습되는 인코더는 마스킹된 단어들이 어떤 단어인지 맞추는 과정에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모이드 레이어에서 오리지널 단어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되게 되고, 여기 있는 요 H가 학습되는 인코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손실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 맨 위에 있는 요 손실함수가 이제 소프트맥스에 대한 손실함수고, 두 번째 있는 게 시그모이드에 대한 손실함수인데, 어, 그래서 뭐 그냥 소프트맥스에 대한 손실함수, 시그모이드에 대한 손실함수를 표현한 거고요. 여기 그 두 번째 부분이 익히 보시던 그 시그모이드에 대한 손실함수와 뭐 비슷하겠지만, 여기 보이시는 1이 적혀 있는 함수는 그 지시함수라서 여기 안에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은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나오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냥 그 시그모이드의 로스 펑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목적 함수는 두 손실 함수를 결합한 형태인 요맨 밑에 있는 형태와 같고요. 이때 여기 있는 카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학습 코퍼스를 일컫고요. 그리고 람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비중을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뭐 조정을 해 나가면서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시켜 보았더니 제너레이터 부분을 좀 작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된 단어를 얼마나 잘 맞추냐가 아니라, 이제 마스크된 단어를 그냥 예측을 해보고 그 예측된 단어가 진짜냐 아니냐를 가리기만 하면 되어가지고 굳이 제너레이터 자체의 성능이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고, 또 만약에 제너레이터에서 단어를 100%잘 예측을 하게 된다면 모든 단어들이 다 오리지널 단어랑 똑같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학습이 잘 안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너레이터가 커지면 계산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디스크리미네이팅 자체도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좀 챌린징한 태스크로 만든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보다는 작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거의 이제 벌써 다 끝나버렸는데, 이 밑에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태스크들에 대해서 일렉트라와 다른 이제 여타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에는 콜라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맞냐 맞지 않냐, 또 SST 같은 경우에는 뭐 감정 분석 평가, 여기는 뭐 STS 같은 경우에는 뭐 단어 유서 평가, 뭐 QNLI 요 같은 경우에는 뭐 답변 생성, 뭐 이런 여러 종류의 NLP 태스크들을 수행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뭐 정확도들을 평가해서 점수로 내어 놓은 건데, 이제 보았을 때 일렉트라의 성능이 그냥 굉장히 좋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았지만은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